정무수석님 계십니까? 네, 계십니다. 아 예. 오늘 앞에 계시네요. 네, 특별 대우 받았습니다. 네. 정무수석님 그 대장동 항소 포기 검사들의 반발을 아직도 이해할 수 없으세요? 예 아니오로 답해 주세요. 저는 적어도 당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검사들이 1심 판결에서 오케이. 무죄 받은 건 실패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근데 왜 먼저 1심 판사한테 먼저 아니 항의를 1심 해야지? 판결이 무죄가 아니죠. 배임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고 네. 근데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충격적이다. 이게 정무수석실 언론 이야기던데 그거 항명 그게 왜 항명이에요? 어떤 명이 내려가서 항명입니까? 저는 항명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정무수석실에서. 정무수석실에 정무비서관이 언론에서 항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충격적이라 얘기했고요. 아니 정무수석실은 각자 알아서 도생하시는 거예요? 서로 조율된 얘기 아닙니까? 가끔 다른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 대통령 비서관은 대통령의 입이죠. 또 개인 대통령이 정치인이니까. 여기서 다른 얘기하고 저기서 다른 얘기하면 그게 근데 대통령십니까? 어쨌든 저는 일반직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잠깐만요. 네, 하나 더 말씀하시죠. 여쭤볼게요. 자, 이게 항소 포기 과정을 법리적으로 설명해달라는 게 그게 공모 아니에요? 근데 근데 어쨌든 왜 이거를 집단행위로 어쨌든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러면 예. 대통령실에서 조율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언론에 얘기하지 않게 하셔야죠. 국민들한테 그래도 비서관들은 대통령의 눈과 앞으로- 귀와 입인데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자, 공무원 휴대폰 들여다보겠다. 이거 TF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이 사안은 사실은 고민이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는지 여쭤봤어요. 승진을- 어느 법에 근거한 네, 겁니까? 뭐 법에 근거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란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면 승진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만 정부의 행정행위라고 하는 게 네. 느낌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게 그게 아니 벌써 조사를 위법 해야죠. 소지가 있는 조사를. 겁니다. 네. 감사원도 있는데 감사원하지 않고 외부 사람들 동원해서 벌써 나오는 데 있지 않아요? 이거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휴대폰 들여다보기 이거 공무원들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자기 핸드폰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공용폰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해가지고 항소 네. 포기를 했죠. 이 모두가 다 대장동 항소 포기 이에 불거진 겁니다. 자, 수석님, 지금 대통령의 국무회의 항소제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그 한마디에 법무장관이 그 자리에서 맞는 말이다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1호 항소 포기가 항소 포기가 바로 대장동입니다. 이 국무회의 발언 누가 보고하신 거예요? 민정수석이 보고했습니까? 항소 포기는 사실은 민정수석이 국무회의 발언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네? 국무회의 국무회의 발언 대통령 혼자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참모진들이 보고하신 거예요? 그 국무회의 때 말씀하신 내용은 집권 초기부터 대통령이 일관되게 여러 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그 1호 포기를 대장동으로 하니까 지금 대장동 일당에겐 7,800원 안겨주면서 대장동 원주민들 피눈물 나게 하시는 거죠. 자, 근데 이번에 검사들 예. 이렇게 범죄자 잡겠다는 검사들이 항소 포기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검사들을 상을 줘야지 벌을 줍니까? 근데 의원님 특활비 같은 경우에도요. 네, 네. 이렇게 집단으로 한 검사들이 있는 곳에는 특활비 그 72억 그게 뭐가 대단한 돈이라고 그 특활비도 안 주겠다고 하는 게 이 정부입니다. 저는 범죄자 잡겠다는 검사는 팔비 틀고 대장동 일당은 7,800원 돈방석에 안게한 이 정부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범죄자로부터 안전한 정부라고 하더니 범죄자가 안전한 정부를 이 정부는 지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좀 이따 들어볼게요. 정책실장님. 예. 지금 따님이 전세 살고 계시죠? 네. 전세금은 누가 모은 겁니까? 딸이 여기 저축을 한 게 있고요. 제가 좀 지금 빌려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일명 이 정부가 얘기하는 갭 투자로 집을 사셨죠? 아닙니다. 갭투자 아닙니다. 의원님, 전세 갭투자 꼈죠? 아닙니다. 자, 아닙니다. 이렇게 다시 여쭤볼게요. 그럼 갭 투자 아니라 지금 전세 2000년도에 꼈습니까? 그거 갭투자 아니고요. 자, 제가 잠깐만요. 중도금 다 치러서 한 겁니다. 자, 따님은 지금 전세 자금 도와주셨든 아니면 따님이 모았든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그래도 전세입니다. 보유고 아니고요. 전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살았지 월세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집을 살 수 있는 보통 주거 사다리로 전세를 이야기하죠. 그런 의미로 지금 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꾸 저희 부인하지 마세요. 아니라 실장님, 의원님, 아니, 잠깐 그 이거 주택을 말씀드릴게요. 소유하려고 실장님, 한 갭이 아니라니까요. 청년들한테는 지금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아니 의원님,
왜냐하면 이번 정부 제 예산을 가족에 보면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임대주택을- 마세요. 임대주택을 예산을 확보하고 청년 월세를 하지만 청년 전세가 될 수 있는 이 정부 정책 대출은 거의 다 잘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청년 월세는 67% 지원한다고 하는데 전세 자금 청년들이 겨우 버틸 수 있는 버팀목 이 대출 같은 경우는 3조 이상 잘라냈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내 딸은 전세를 살 수 있어서 든든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내 아들도 내 딸도 전세 살아서 집 사는 주거 사람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님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가족처럼 생각한다면 자, 정리해 주십시오. 정책 대출을 그렇게 줄여놓으면 청년들 월세 그다음에 청년들 임대주택 가라는 거예요. 왜 전세를 못 가게 그렇게 막으시냐는 겁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만큼 저에게 답변할 시간 주세요. 우리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생애 최초나 그런 청년들을 위한 대출 줄인 거 없습니다. 뭘 줄였습니까? 예산 보십시오. 내년 정부 예산을 보면 정확하게 보세요. 실장님, 누가 뒤에서 좀 보완 좀 잘해주세요. 버팀목 대출 자,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예. 3조 이상 삭감한 게 내년 예산안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수요액도 주는 겁니다. 네. 정리해 부동산 시장이 주십시오. 안정되면요. 이 지역이 이전 정부에서 너무나 또 방만하게 운영된 걸 저희가 6.27 때 정리한 겁니다. 의원님 어떻게 그렇게 가족을 그럼 막 엮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족이 없는 게 아니라 역지사지로 제 자, 딸도요. 정리해 주세요. 자, 정책 시장도 그렇고 우리 제 딸도 김은혜 정말 엮고 있는 건 실장님이십니다. 자, 의원님이 다음은 엮었잖아요. 박상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 딸이 전세 그 갭 투자한다고 그런 식으로 자, 말씀하셨잖아요. 적당히 하세요. 공직자 아버지 둬가지고 뭐 평생 눈치 보고 살면서 전세 부족해서 그런 딸에게 자, 무슨 갭 정책 투자 실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의원님? 정책 실장의 의원님이 말씀했잖아요. 우리 딸이 갭 투자 정책 실장. 들어가 있다고. 그러시라니까요. 제가 갭 투자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 하시라니까. 아니 둘 다 사실 아닌 걸 가지고 왜 그러세요? 갭 투자 안 했어요. 자, 잠깐만. 자 그만하시죠. 김은혜 의원님들. 지금 말씀하시면 의원님 하지 말라니까. 가만 있어.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 정책 시장. 안 가만히 되니까. 있어봐. 안 된다니까. 좀 가만히 있어. 좀 대통령실. 가만 있어봐요. 정책 시장. 봐봐.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돼요. 위증도 그렇고 말이죠. 안 된다니까 지금. 정책 시장. 지금 위원장이 홍보하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정책 시장 화냈는데 거는 것입니까? 송구합니다. 자, 죄송한데요. 근데 잠시들 저도 네. 저 죄송합니다, 위원장. 근데 그 가족 문제는 서로 예민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그런 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로들 한계는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질의가 현안 질의가 아니고 대체 토론이라는 거 그 좀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 다들 흥분을 좀 가라앉혀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정 전용기입니다. 정책 시스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갭 투자하신 거 없죠? 갭 투자 아닙니다. 따님도 전세 살고 있죠. 예. 근데 왜 사실이 아닌 걸로 이렇게 공격을 받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회가 가족까지는 좀 건들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동의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제가 대신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아닙니다. 제가 송구합니다. 예. 네. 저는 가족 문제 건들고 싶지 않으나 대응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뭐 재산 한 270억 갖고 있는 의원들이 서민 청년 운운하는 것 저는 기가 찹니다. 실제로 본인 자녀는 미국에 스키장까지 있는 고급 보딩스쿨 보내놓고 서민을 애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분들이 애로를 알겠습니까? 그리고 뭐 아들이 20살 되자마자 7억 원을 증여해가지고 뭐 증여세 다 냈다 떵떵거리는데 그 사람들이 정치하고 있으니까 올바른데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남 헐뜯는 것밖에 저는 안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책식에서 흥분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치는 뭐 국회에서 저는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 문제 안 만들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 문제까지 거론해서 하는 부분 제가 전반적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뭐 자숙하겠습니다. 김현지 비서관 남편 부르자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됐는데
이런 상황 만든 것 자체가 되게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사진행 발언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족 문제는 좀 건들지 말자고 운영위에서 좀 의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과거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네. 누구보다도 말씀을 제가 찬성합니다. 예,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자 자녀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뭐 있는 사람도 있겠죠. 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사생활 털기 TF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일반 공무원 다 텁니까? 아, 이번에요? 예. 아닙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다 털은 것처럼 얘기하죠? 내란계엄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는 경우, 예, 한정합니다. 고위공직자 중에 이렇게 미리 알고 계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다 새 나가가지고 국회에서도 계엄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수석 비서관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실제로 이 논의가 처음 시작됐을 때 제가 그 첫 테이블에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인사하다가 내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승진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특검의 결과를 좀 보고 특검에서 혹시 관련된 사람이 나오면 인사에 반영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특검이 연장되는 바람에 저희가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이 조사를 안 하면 내년 인사에 반영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고요. 아마 대상자는 소수 정도로 아마 국한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일반 공무원 사생활 다 터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란에 관여하지 않으면 1월까지 불가능합니다. 털 이유가 없죠. 한 이유 없는 달, 사람 왜 한 털겠습니까? 달, 보름 정도면 되게 관련된 거 조사하고 제보받고 조사하고 그러면 끝일 거고요. 아마 전체 공직자가 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수 대상으로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혹시나 고위공직자로 다시 한번 인사가 나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국민적 우려입니다. 그런 사람도 속아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처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그런 의혹이 있는 사람들은 밝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 국민께서 보고 계시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전체 공무원 다 터는 것처럼 호도하지 마십시다. 그런 식으로 눈속임을 한다고 해서 본인들 지지율 올라가는 거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위증 관련해서 정책장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4일에 원래 그 부동산 정책들은 그 주심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심위에는 민간인들도 있어요. 그 사람이 공표된 내용을 어떻게 알고 정책을 짜겠습니까? 그 주택정책 대통령실에서 다 짜는 겁니까? 예, 그 두 가지인데요.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계법에 보면 통계는 공표할 때입니다. 예. 통계가. 그래서 그 공표한 시점은 15일 오후 2시였기 때문에 13, 14일 날은 뭐 부처에 미리 가고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거는 살아있는 통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계법상. 그리고 두 번째, 주정심은 주택법 시행령에 보면 판단할 때를 기준으로 그 통계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거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행정소송이 제기돼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따르면 예. 되고 그리고 적법하게 행정을 했습니다. 저 정무수석께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항소 포기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치 항명이다라는 규정을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사들이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신분임을 망각하고 본인들이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소 포기라는 프레임에 들어가지 말고 검사들의 정치 항명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잘못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의원님이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규정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 대통령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 특별히 관여한 바 없고 앞으로도 법무부 장관이 중심이 돼서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